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집이 안 팔린다. 안 팔리면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 있나요?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요거 다음 타자가 어디냐? 제가 예상컨대 서울 아파트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6년 전이면은 몇 년이죠? 2019년인가요? 그때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강남권으로도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비강남감도 0.36이면요. 가격 상승이 급한 겁니다.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 와 이게 많이 올랐네 이거보다 주변으로 퍼지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집값의 확산들은 더 빨리 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일주일 만에 0.36 이거는요 많이 상승한 겁니다. 지금 이 중요한 건요 최대 상승폭입니다. 최대 상승폭. 그런데 거래량은 어떠냐? 거래량도 16% 증가. 1분기 아파트의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비율로 본다고 하면은 16% 증가했답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거래량들이 증가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이제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한 게 첫 번째가 최대폭 상승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작년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초기부터 증가가 시작했는데 그것만큼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선 효과도 한강벨트로 이미 일어났습니다. 진행 중이냐가 아니라 지금 진행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을 만큼 가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20주 연속 랠리고요. 토호제 규제를 했지만은 강남권 치솟으니까는 그 옆쪽으로 옮겨 타겠죠. 제가 저번 주에도 상담을 할 때 부산에 계신 분하고 세종시에 계신 분이 서울로 오고 싶다고 하는데 실거주를 못 해요. 실거주를 못 하면은 강남 서초 못 하죠. 용산 못 하죠. 송파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성동 쪽하고 마포 쪽하고 강동 쪽, 동작 쪽 이런 쪽이겠죠. 요 안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 데를 가늠해가지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마포 통계 상승률의 최대폭 상승이래요. 실수요자 위주로 추가 매수는 제한적이지만은 일단은 마포는 통계 이래로 최대폭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울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외곽으로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집값만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13억 찍고 들썩거리는 이곳. 이곳은 어딜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서초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노도강 쪽에서도 움직임, 금강구 이런 데로 번지면서 근데 아직 가격으로는 크게 번지지 않았어요. 거래량들은 번지고 있는데 가격은요. 지금 딱 이제 보합 상태에서 보합이나 조금 0.01% 2% 정도 올라온 수준이나 이런 식으로 됐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데 곧 효과가 나올 겁니다. 퍼지는 속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첫 번째는 서울시가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 값이 거래량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 얼마나 증가했는지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풍선 효과가 한강벨트로 일어난 걸 넘어가지고 서울 외곽으로까지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인다가 아니라 크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풍선 효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평촌, 집값하고 전셋값이 동방 상승이고 갭 투자 이주 수요. 지금 과천에 이주 수요가 있죠. 이게 평촌 쪽의 집값을 자극을 했겠죠. 자극을 했습니다. 이주 수요가 겹쳤다. 갭 투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평촌 집값 보여드리니까는 신고가 가까이 간 것들이 있죠. 학원 중심에서는. 그리고 이 재건축 수요가 인덕원, 의왕, 군포로 가고 이제 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타겟이에요. 과천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인덕원, 그 다음에 의왕, 군포 이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예, 확산되는데 요런 분위기까지 연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덕원은 조금 이제 이번에 인덕원 쪽에 있는 부동산이랑 오늘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오기 시작한대요. 예. 근데 의왕 쪽은 인덕원이 의왕하고 평촌이 있는데 그쪽은 조금 움직임이 조금은 수요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의왕의 이제 중심부 도심 쪽은 아직까지는 그 낌새는 없고 군포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확산되는 건 수순입니다. 아니 확산될까가 아니라 수순입니다.
수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양산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 영상을 한 개 올리면서 어떤 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시장에 조금만 이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으면요, 지금이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이 안 팔린다. 집이 안 팔릴까요?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수도권 전체가 지금 거래량이 많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그 거래량들이 많다고 했고, 기우제보다는 사실과 방향을 보고 자산에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게 오늘 기준으로 KB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여기가 서울인데요. 서울 어떻습니까? 완전 상승이에요. 완전 상승. 완전 상승이에요. 근데 퍼짐이 아직까지 금강구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갔죠.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서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서울이 이제 미쳤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5월 거래량은 이번 주가 끝나면은 5월 거래량 집계가 끝나죠. 왜 5월 거래량을 지금까지 집계하느냐? 거래량이라는 거는 신고 기간이 30일이잖아요. 5월 30일 날 거래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집계를 마치는 건데, 그 기간이 한 달이면은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가 비어 있죠. 거래량이 비어 있는데, 똑같은 시기 5월하고 6월 22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5월 달의 거래량은요 지금 7,700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4월 달에는 똑같은 시기에 거래량이 얼마였을까? 5,200건. 그리고 3월 달은 얼마였을까? 9,160건. 3월 달이 거래량이 올 들어서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는데 지금 5월 달은 딱 중간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간 수준으로 간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집계가 7,740인데 제 생각에는 5월의 최종 거래량은 8,500건. 8,500건 정도로 집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 들어서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거고, 작년하고 대비해도 탑3 안에 드는 거래량이 5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 달을 볼게요. 지금 5월 달은 지금 이런 추세가 6월 달에 꺾였느냐? 지금 보시면 6월 달이 거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6월 달 거래량이 이 빨간색이거든요. 꺾이는 속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지금 4월 달 거래량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300건 똑같은 시기, 그리고 5월 달 거래량이 똑같은 1,900건, 근데 6월 달이 2,900건입니다. 5월 달이 최종이 8,500건이라 했잖아요. 거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은 시기를 보면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거래량이 1,900건인데 그 1,900건이 지금 거의 끝점에 가서 8,500건이 될 겁니다. 근데 6월 달은요, 그때보다 1,000건이 더 많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로는 석 달밖에 비교 안 됐네라고 하면은 이제 3월 달하고 6월 달을 다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달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3월 달의 거래량이요, 2025년에 10,000건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5월 달은 한 8,500건 정도 나오면은 지금까지 거래량 중에서 2024년 7월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6월보다는 많은, 이제 거의 3위 정도 되는, 2년 안에 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게 5월 달입니다. 근데 6월 달은 3월 달에 지금 2,600건,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2,600건이 나왔습니다. 이 2,600건이 집계가 끝나니까는 10,000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6월 달 보겠습니다. 6월 달은 지금 3월보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300건 정도 더 많죠? 그러면은 6월 달은 지금 2,946건이 요 10,000건을 가까이 가거나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0건 정도가 된다고 저는 10,000건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달이요. 10,000건이 얼마나 많은 거래냐? 10,000건이면요, 2020년 6월 달 이때가 15,000건이었어요. 많았죠? 그리고 7월 달이 1,521건이었습니다. 이 2025년 6월 달, 7월 달 이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6월 달에 나오는 거래량이요. 2020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3월 달이 만 건이 나왔잖아요. 3월 달이 만 건이 이때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토호제를 재지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악수를 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속도가 3월 달보다 빠릅니다. 요 3월 달 만 건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은 만 건이 넘을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 건이 어느 정도냐? 저는 2020년 7월과 2026월 사이의 거래량.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 팔린다고, 집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안 팔리면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 있나요? 안 팔리면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서울의 이제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간 변동률이 5월 달부터 5월 달에는 한 0.1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주간 변동률이. 5월 둘째 주. 근데 셋째 주 되니까 한 0.13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5월 넷째 주가 되니까 0.16이 되는 거예요. 6월 달이 되니까 0.19가 되고, 그 다음에 6월 둘째 주가 되니까 0.26이 되고, 지금 바로 전주에는 0.36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0.3이 들어가면요,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0.36이 넘었어요. 근데 0.36이 넘었는데 보시면은 0.36이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죠. 요런데, 요런 지역들. 한 주간 거래량 이제 상승입니다. 근데 0.9가 있어요. 1% 가까이 오른 데가 있어요. 강남 0.93, 성동 0.76. 이 급등하는 지역들이 지금 순서대로 제가 나열했어요. 지금 속도가 빠른데 송파, 강남, 성동, 양천, 강동, 마포, 서대문이 지금 이제 DMC 쪽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용산, 동작, 이제 광진, 서초는 호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래는 되는데 거래량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거래는 되면은 가격들이 엄청 비쌉니다. 호가 크게 올라가 있고요. 영등포 0.33. 여기가 0.3이 넘어가는 급등 지역들입니다. 지금 여기 포함된 색깔들이 포함된 지역들이죠. 그리고 여기 0.2인데 종로 같은 경우도 이 0.2도 많이 오른 거예요. 상승 지역이죠. 종로, 은평도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서, 동대문, 관악, 성북 이런 데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 지역입니다. 물론 지역을 보고 무조건 이 지역을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물건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합 지역, 아직까지 조금의 여유가 있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입니다. 구로, 중랑, 노원, 도봉, 강북, 금천. 지금 이 순서가 보면은 상승률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순서대로 저번 주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천은 0.63인데 여기에 목동만 빼면요 거의 강남 버금가게 지금 양천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재건축이 있는 지역들, 한강벨트, 그 다음에 그냥 유명한 상급지, 규제가 있는 곳, 이런 지역들이 확연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성북구 같은 경우,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거든요. 관악구 그리고 금천구는 아파트가 많이 없고 여기는 대장 아파트만 보고 저는 금천보다는 여 바로 옆에 있는 광명이 훨씬 더 인프라라든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셋째 주 서울 가격의 상승 순위는 이런 순위입니다. 그리고 요 동네들 상위 지금 여기 들어간 급등 지역이 들어간 것 중에서 여기 상위 5개, 6개 들어간 것들은요. 지금 계좌 잘 안 나오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난 지금 서울은 알겠어. 경기도는 뭔데라고 하면요. 경기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경기도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2025년 6월 거래량이 얼마나 될까? 예. 이 거래량은요. 2021년 1월이 18,000건이었거든요. 이 2021년 18,000건 이후에 최대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6월 예상 거래량이 한 19,000에서 2만 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24년 7월 달에 15,000건 나왔죠. 2년 안에 지금 2년 동안 2023년 1월부터 2025년 지금 5월까지 6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의 이제 거래량들을 보면요. 지금 가장 이 2023년부터 많이 나왔던 데가 2024년 7월 15,000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2025년 3월 이번에 13,0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13,429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13,039건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3년 내에서 두 번째로 5월달이 많이 나온 게 될 겁니다. 제 예상컨대 지금 5월달의 집계는 14,000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14,000에서 15,000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도 거의 이제 탑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6월 예상 거래량이 19,000에서 2만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래가 집계된 것들 계산을 해보면은 3,500건입니다. 근데 똑같은 날짜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래가 집계된 게 6,316건입니다. 거래량 장난 아니죠? 요 비교를 해보면은 3,500건이 지금 14,000건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 무조건 이제 지금 2021년 18,000건 전후 그 근처로 무조건 갑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6,300건이에요. 오늘 집계한 게 거의 뭐 1.7배 정도 차이가 나죠. 14,000건은 무조건 넘고 2만 건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경기도 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거래량이 지금 5월달, 6월달 딱 이 5월하고 6월 한 20일까지 한 50일간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의 특징은 뭘까? 지금 경기도에 거래가 많이 늘었고 요 아파트들이 지금 탑10입니다. 탑10. 경기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아. 이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해서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뭔지. 평촌 어바인 퍼스트. 이게 이제 안양이죠. 예, 거래가 가장 많이 됐습니다. 5월, 6월 달에. 경기도 전체에서요. 그 다음에 안양 메가트리아. 요것도 비산동에 있는 아파트죠. 요것도 거래가 두 번째로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원 힐스테이트 영통. 요건 세 번째. 그 다음에 구축인데 29년 차 아파트입니다. 예, 옛날에 여기가 이제 그 주공 1단지였죠. 예, 이름 바꿨습니다. 수원 그 청명역이 있는 거예요. 청명역 바로 앞에. 수원 포레파크원. 요게 이제 4위. 그 다음에 평촌 자이 아이파크. 요게 이제 5위. 성남 산성 포레스티아. 요게 이제 6위. 그 다음에 요거는 광명 15구역이죠. 예, 아크포레 자이 위브. 그 다음에 안양 비산 삼성 레미안. 그 다음에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탄현역에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광명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 이거는 철산 주공 7구역 7단지 재건축해가지고 지어진 아파트죠. 여기가 이제 탑10이에요. 이 철산종 요 아파트도 되게 재밌는 아파트였어요. 이 당시에 제가 추천을 좀 했었는데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10몇 평짜리가 집값이 8억, 9억, 10억 가까이 했습니다. 엄청났죠. 왜 그랬을까요? 대지지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0평 가까이 됐습니다. 얘도.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도 대지지분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들이 조금 비쌌던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재건축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은 그겁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 2000세대, 최소 1000세대짜리는 이 광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00세대가 넘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복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2023년도 초에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 초에 잠실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변화가 시작되냐면요.
가격 거래량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였어요. 움직이고 그게 움직이면서 확산되면서 가격들이 이제 좀 밑으로도 퍼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대단지의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는 신축이 대다수예요. 대단지의 아파트부터 먼저 움직여요. 대단지의 역세권 아파트부터. 지금. 그리고 이 거래량이 많은 게 가격하고 완전히 견인된 건 아닌데 안양 평촌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역이 없거든요. 예. 예정된 역은 있지만 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거.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거. 그다음에 역세권인 거. 대단지 아파트 신축. 지금 이거 위주로 이제 주요 지역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어바인퍼스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귀인동 현대홈타운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움직임이 크다. 움직임이 있어요, 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싹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 평형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평형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 느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대단지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그다음에 예비 역세권이나 역세권 위주에서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비스무리하게 하는 애들이 지금 움직임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들이 지금 변화가 크고 상승이 가속화되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가장 변동이 큰 지역은 과천하고 분당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예요. 순서인데 요거는 제가 그 매매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를 안 넣었어요. 그 매매 지수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상승이 가속화되는 지역들은 안양, 동안구, 광명시, 수지구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상승 지역은 어디냐? 성남 수정구, 하남시, 영통구, 팔달구, 성남 중원구, 이제 장안구. 여기가 상승 준비 지역. 수정구는 상승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됐고 하남도 좀 됐지만요. 상승 준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타자가 어디냐? 제가 예상컨대 의왕, 군포, 화성동탄, 용인, 기흥의 일부입니다. 전체 아닙니다. 그리고 북부 쪽은 구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요 다음 타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거 안 오르면 어떡하냐? 1년 동안. 우리 집을 사면요. 1년 기다리나요? 최소한 2년을 기다립니다. 왜 2년을 기다려야 되냐? 세금이잖아요. 1년 미만으로 팔면 세금이 양도세가 77%입니다. 1년에서 2년 사이면 66%예요. 그거를 끝내고 우리가 이제 집을 매도를 할지 타이밍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역들은 기회다. 아니 서울만 기회 아니냐? 기회 맞습니다. 서울은 언제나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요. 서울에 갈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한의 강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강남에 갈 준비를 하는 디딤판을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거래량들은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 지금 안 팔린 데 있는데 나는 왜 안 팔려? 거기는 가격 상승이 아직 안 닿은 곳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지역은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 지방은요, 상승이 2년 이상 확 올라가서 그거를 회수할 시간들에 하락이 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쉽게 살 수 있는 물건보다 쉽게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요, 수요층이 두텁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살 때 조심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역지자체의 일부 지역 외에는 지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방도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똑같이 이제 처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거래량도 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한 게 요거 때문입니다. 집값 안 팔린데 무슨 소린가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집 팔리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팔리지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래량과 시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값 안 팔림, 이제 이런 분들은 기우제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였죠.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